미세먼지가 이 혈액 뇌장벽도 통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ADHD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역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신경세포 변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증가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게 됩니다. 미세먼지 많을 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자, 이제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가 잠잠하니 좋더니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건지 미세먼지가 최근에 한번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와 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폐과리, 폐포를 통해서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혈액 뇌 장벽이라는 뇌로 들어가기 직전에 화학적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벽은 아무 물질이나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뇌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미세먼지가 이 혈액 뇌장벽도 통과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세먼지가 염증성 반응을 일으켜서 사이토카인 같은 염증 물질들이 활성화되면서 혈액 뇌장벽을 슬그머니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뇌로 유입이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알려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루트죠, 사실. 그런데 사실 뇌를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뇌신경 중에 뇌신경이 총 12쌍인데요. 그 중에 1번 신경이 뭐냐면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은 코를 통해서 뇌 밑바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후각신경을 통해서 바로 직접 대뇌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뇌로 들어가게 되면요, 뇌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데요. 신경세포 중에서도 특히 염증과 관계 있는 마이크로글리아, 미세 악교세포라는 세포와 별세포라고 불리는 에스트로사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세 악교세포가 뇌에서 면역세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미세먼지를 외부에서 온 위험물질로 인식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경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신경염증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신경세포 자체가 스스로 죽게 되는 에이팝토시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신경세포가 사멸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증가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게 됩니다. 뇌에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또 다른 반응은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미세먼지 속에 있는 납이나 카드뮴이나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유발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세포막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역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신경세포 변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의 에너지 대사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뉴런이 손상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 시냅스가 약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신경 전달 물질들에 반응을 해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감소하게 되면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고요.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이 과민해진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생활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ADHD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 자, 그러면 이제는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된 질환들을 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뇌졸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어디로 온다고요?
혈액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작용을 하죠. 미세먼지가 뇌혈관 자체를 손상시키면서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혈관이 나빠지는 과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게 되고요. 또 혈관 내에도 마찬가지로 염증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전, 핏덩어리가 생길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도 잘 생기고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뇌출혈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기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뇌졸중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뇌질환은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미세먼지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더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주요한 기전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염증 반응도 더 반복이 되고 그러면서 신경세포 자체도 손상이 되고 두 가지 기전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치매의 위험을 급속히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뇌 하면 많이 떠오르는 병이죠. 미세먼지는 파킨슨병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시에서 산 노인들이 파킨슨병이 더 많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미세먼지 많을 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코를 막아야 되겠죠. 미세먼지가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코로나 때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KF94 마스크는 미세먼지로부터도 우리 뇌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도 보호하고 뇌도 보호하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끼는 게 좋고 실외로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집에 있더라도 보통 미세먼지가 적을 때처럼 막 환기를 활발히 시킨다거나 하기보다는 공기청정기 등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염증성 반응이 일어날 때는 결국 우리 몸이 튼튼해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잘 자고 잘 먹고 휴식하는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당연히 코를 비롯한 호흡기를 잘 씻어야 되겠죠. 손도 잘 씻고.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방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뇌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 호흡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미세먼지가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까 걱정도 되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까지 쭉 다 들어봤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미세먼지에 충분히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막 습기 차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마스크를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미세먼지 경보가 뜨는 등의 아주 심각한 날에는 아무리 귀찮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나이 들거나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